천방지축 집에서 땡땡 정하기. 집에서 뛰는 거 아니랬지. 집에서 그만 뛰어. 애들아, 그만 뛰어. 이처럼 가정 내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혼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오늘 알려드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신다면 아이들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일지라도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요.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규칙 정하기입니다. 저희가 층간소음을 예시로 들어 규칙 정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규칙 정하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애들아, 그만 뛰어. 보다는 집에서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걷자.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이 모호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행동의 예시를 알려주면서 설명하면 아이가 규칙을 더 잘 이해하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엄마랑 정한 규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지킬 수 있지? 정말 모두 기억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규칙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정해버리면 기억하기 힘들지요. 그러므로 아이가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인 두세 개의 규칙만 긍정적인 용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시 이후 뛰지 마. 보다는 6시 이후부터는 조용히 걸어 다니자.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그냥 약속 안 하고 안 지키면 안 돼요? 보상과 벌을 같이 정해야 규칙을 지킬 마음이 들죠. 규칙을 지킬 때마다 아이에게 칭찬을 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벌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벌은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엄마, 규칙 내용이 뭐였어요? 규칙을 잘 세우더라도 잊고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아이가 규칙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집 규칙판을 만들어 아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을 지켰을 때는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보상을 해야겠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 중요한 것은 칭찬하기입니다. 왜 칭찬하기가 중요할까요?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칭찬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한 구체적으로 행동을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집에서 조용히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지연이가 살금살금 잘 걸어 다녔구나. 엄마와 약속한 규칙을 잘 지켜서 너무 기뻐. 다음에도 지금처럼 규칙을 잘 지켜보자. 처럼요. 그럼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먼저 규칙을 다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까먹어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나 전달법을 이용해 아이가 규칙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나 전달법이란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지연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속상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타임아웃을 이용해야 합니다. 타임아웃이란 유아가 지정된 장소로 가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타임아웃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해드린 내용을 요약본으로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